인싸력을 자랑하는 장윤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다른 취재 인싸로 CBS의 이준규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 코너에 큰 부담을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우리 장윤성 기자님 취재 인싸력을 좀 네. 자랑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댓글창에 이 윤석열 씨가 뭐 먹었는지 취재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취재 좀 하는 누나 전격 출연이라고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니 예. 그런데 김은지 기자가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이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일주일 내내 제가 취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원래 늘 네. 열심히 하시잖아요. 강박에 네. 네, 저를 움직이는 김은지. 아유, 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처음 출연하시는 CBS 이준규 기자도 저희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CBS에 있는 이준규라고 합니다. 네, 여기 계시는 장윤성 기자님하고 같이 대통령실 지금 출입하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하고 있는 일들 뭐 이렇게 취재하면서 뭐 쓰기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반갑습니다. 왜냐면 원래 출연 요청을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 차례 이 대통령실 뭐 네. 기자회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좀 미뤄져가지고 오늘에서야 모시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정치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준규 기자가 익숙하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첫 그 미국 순방을 가서 한미 정상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백악관 오버로피스 안에 들어가서 취재하셨던 기자이시고 특히나 가장 유명하신 게 그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혁명 이런 발언들을 해가지고 정말 모두가 깜짝 혼란에 놀랐죠. 빠져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직접 영어로 심지어 영어로 물어보셔가지고 맞아요. 굉장한 이 네. 화제와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남기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야기 원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모시려고 했는데 날이 추워졌어요. 대통령실 기자들이 너무 바쁩니다. 아무튼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이야기 먼저 예전이긴 하지만 오늘도 관세 협상이 굴러가고 있으니까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좀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질문했던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4줄짜리였는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이 말했던 그 숙청이랑 혁명이랑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이제 교회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예. 있다고 그랬고 또 한국 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들어와서 정보를 가져갔다고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라. 딱 이렇게 4문장이었고요. 오, 엄청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 그 백악관에 가기 전에 저희가 원래 통역대학원 다닌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공은 영어 교육을 하긴 했는데 오. 아닙니다. 이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잘하는 건 완전 별개라서. 예. 근데 이제 그 백악관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영미권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 이제 풀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풀단 기자들 중에서 그 영자지 매체들을 위주로 이제 풀단을 구축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 따라다니기가 힘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저희만 챙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멋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이 가서 현장 상황도 좀 보고 이렇게 좀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분들을 위주로 풀을 뽑고 저희는 사실은 원래 뭐였냐면 참관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오버오피스가 특파원들 되게 3년을 가게 되는데 특파원들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악관에 가서 오버오피스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이 청와대 출입기자들,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만 그 중에서도 잘 뽑혀서 들어간 아주 좀 운 좋은 경우에만 가볼 수가 있는 거라서 저희들끼리 제비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 예, 당연히 이제 영자직 매체를 제외하고 전부 다 이제 지원을 했었고 5명 중에 제가 뽑혀서 저는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들 막 와 이러면서 좋아했었는데 그 다음날 회의를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스타일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뭐 끝나면 미국 기자들이 질문하고 이래서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 하든 외국에서 하든 정상회담을 하도 아무도 그 나라 정상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듣거나 이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떠들다 나온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대통령께도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대통령실에 있었고 근데 이제 풀단이신 두 분은 아니 저희가 가서 스케치도 하고 워딩도 살피고 해야 되는데 질문까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 참관단 5분도 같이 풀단이 돼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구경하러 가는 줄 알고 좋아했다가 아니 풀 기자들끼리 짜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하고 협력해서 예, 그 순번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는 순번대로 그냥 가거든요. 내 차례가 걸렸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백악관 이런 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니까 왜냐하면 뭐 성남공항에서 뭐 대통령 배웅 행사 이거 의미 없잖아요. 그냥 밖에서 잠깐 5분 보고 들어온 건데 백악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그렇게 좀 좋아했던 건데
갑자기 그날부터 이제 영어로 질문해야 되고 뭐 질문 내용도 준비해야 되고 이래서 다들 뭐 소화가 안 되느니 뭐 잠을 못 자겠느니 스트레스가. 네. 저는 또 되게 순진한 마음으로 한국어로 이제 질문해도 되지 않냐, 통역 있지 않냐 이랬더니 외신 대변인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막 말 자르고 질문을 아예 못 할 수도 있고 면박당할 수도 무시당하고.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영어로 하고 짧고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더 이제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그날이 이제 그 당일날 아침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저희가 그 저희 PC, 그러니까 프레스센터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방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그 트루스 소셜이 터진 거예요. 그 문제의 발언이 올라왔다는 네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 회의하던 와중에 뭐야 이러면서 이제 이걸 보고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때 질문 다 짜놨고 저도 사실은 원래는 처음에 질문하려고 했던 게 동맹 현대화였거든요.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네네. 예. 그게 사실 더 어렵죠. 예, 더 길고 예. 어려운데.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보고서 이제 어차피 읽으면 되니까. 준비한 질문이니까. 어려운 질문이니까 예. 읽으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근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용을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예. 그다음에 이 분위기나 이런 걸 해치지 않고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 아, 답변을 끌어낼 수 실질적으로 있느냐. 네네네네. 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뭐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뭐 비공개 회담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답변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말을 안 믿으면 그만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해주면 그 현장에서 말을 하면 저거는 100% 사실이구나 그렇죠. 라고 알 수 있지만 대통령실이 뭐 대변인이나 브리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믿어 이래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안보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가는 내내 버스에서 막 얘기하다가 질문을 할까요 말까요부터 시작해서 합시다. 그럼 언제 할까요? 근데 저희가 원래 30분짜리였는데 30분 중에서 20분이 지나가면은 그때는 누구든지 합시다. 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다들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 가서 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알고 계신 것처럼 그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누군가 뭐 질문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해서 아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질문을 했다고 하길래 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행이 아니라 거꾸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교회에다가 뭐 이상한 공격하고 뭐 그러니까 압색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우리 미군기지 들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뭐 불을 더 질러놨네. 더 큰일 났다. 진화가 안 예. 됐다. 이제는 진짜 질문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저희들이 다 백악관 들어와 있고 저희들도 엄청 초긴장 상태고 그때 또 흩어져 있고 소통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어떡하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가봤더니 이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전쟁터예요. 아, 그 현장 자체가 네. 온 그 기자들이 섞여 있고 네. 그다음에 관료들이 섞여 있고 하니까 저희는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예, 예, 한 명씩 예. 앉아 있고 그다음에 예. 질문을 손을 손 들면 아, 네, 뭐 장윤선 기자님 이러면서 이렇게 막 질문권을 진행자가 주고. 이제 마이크를 주고 그래서 네. 네 안녕하세요 뭐 차분한 취재 가운데. 편의점 장윤선입니다 이러면서 질문을 예. 하시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면 그냥 곧바로 기자들이 그 수십 명이 동시에 오함을 질러댑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이 짤이 네, 네, 네. 이 기자님의 그게 탄성한 거군요. 얘기를 예, 하고 예, 예, 예. 그리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트럼프 예, 대통령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저 모습.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적인. 누군가에게 질문을 듣고 있다라는 느낌이 오면 예. 갑자기 다른 기자들이 쫙 조용해집니다. 아. 그러면서 그 사람 혼자 얘기하기 아, 시작해요. 정말 약간 도떼기 시장 같은 그런 분 네, 경매하듯이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리고 오. 제 방금 보셨던 화면에서 제 옆에 있던 그 보라색 원피스를 예, 예. 입은 흑인 여기자분이 네. 질문을 굉장히 잘해요. 아. 어느 그날- 회사예요? 못 봤습니다. 아. 근데 저도 영입하고 싶은데 뭐 어차피 영어로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분이 2번인가 3번을 했어요. 혼자서만. 아, 잘 끼어드는구나. 네. 그렇죠. 그때 예. 트럼프가 질문권을 지목을 해야 할 아니요, 수 있는 지목이 거예요? 아니라 그냥 막 얘기하는. 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도 나머지 사람들도 어느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게 낚시 같은 거네요. 그 사람이 탁 그러면 던져서 네, 딱 된 거예요. 어. 요번에는 저 사람이구나. 아. 딱 된 거예요. 야, 정말 큰일 하셨네요. 왜냐면 그 대답을 정말 못 들었으면 이후에 오해가 엄청 쌓였던 것들인데 목소리가 크게 하셨나요? 거기는 안 커질 수가 없는 게요. 아, 다 전쟁터고 진짜 내 목소리가 일단 작으면 아예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다 크게 되고 물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맞은편에 혼자 있었던 백인 예. 남성분이었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차분한데 어느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탁 한마디 던지면서 질문을 하는데 아 저렇게 그 타이밍 신공도 있고 눈치 게임. 네. 네. 목소리 신공도 있고 다 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게 약간 무질서 속에 어떤 네. 질서가 있는 그런 장면 같은데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로울 수 예. 있고요.
근데 우리는 막 들으면 미스터 프레지던트밖에 안 들리잖아요. 아. 계속 소리 지르고 그래서 막 시끄러워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예. 했더니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트럼프가 너 어느 사에서 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기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트럼프가 이렇게 눈에 익고 평소에 자주 보는 기자들이 있는데 잘 모르던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아리랑 TV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이재명 대통령 표정이 완전 아빠 미소 있잖아요. 아. 너무 흐뭇한 아빠 미소 막 예. 이런 게 번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이제 젊은 기자들 이제 오버오피스에 들어가서 질문한 기자들이 대체로 그 젊은 기자들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기자들이 질문을 막 자유롭게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뭐 오바마 때 보면 한국 기자들 질문하세요 하는데 아무도 질문도 안 그 하고 유명한 짤이죠. 왜 한국은 질문하는 기자가 없냐라고 해서 CBS 이정주 기자가 오죽하면 질문하는 기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딱 거기 가서 기죽지 않고 예. 우리 기자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딱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또래 되는 선배 기자들은 되게 뿌듯했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네.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준규 기자께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놔가지고 한국 기자들이 앞으로 이제 오버오피스 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그러게. 팁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재밌고 댓글창에도 미국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다. 뭐 그리고 기자님 멋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미협상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얘기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그 지금 한미협상이 8월 말에 그때 우리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 이 10월 중순인데도 아직도 뭔가 이게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장윤선 기자 먼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무슨 이준기 기자도 예. 저보다는 정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두분다 왜냐하면 이야기해 여기는 이제 풀사하고 저희는 아. 비풀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에 그럼 정보 격차가 예, 조금 그 있긴 장 기자님 한데 확실히 먼저 말씀하시고 덧대주시는 게 낫긴 하겠네요. 아니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경제부처 출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관세 협상은 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이 귀동량으로 들어보면 상당히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오늘 러트닉이 아니죠. 누가 얘기했더라? 그 예. 미국 장관이 그 미국하고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우리하고 상당한 예. 그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고 지금 이미 김정관 장관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가 있고 그 목전에 지금 닥친 게 예. 에이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에이펙이 되기 전에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그 스와프를 확실하게 예. 한다라는 것하고 아니면 차라리 한화로 거래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의 중에 있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겠지만 반가운 소식이 들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트럼프 시대의 뉴 노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네, 높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렇게 협상을 끝냈는데 아니야. 내일 우리가 다시 할 거야.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서 그게 조금 봐야 되긴 한데 오늘 반갑게도 현대자동차가 주식이 오전에 예.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아마도 그 관세 협상에서 일정 정도 타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지금 25%인데 15%로 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이 먼저 돈이 선반응. 먼저 예. 반응한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뭔가 매조짓고 간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좀 더 내용 취재되신 게 네, 있으신가요? 아니, 굵은줄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예. 그러니까 그 다양한 가능성들이라고 해봐야 이미 이제 투자 규모는 합의가 됐잖아요. 큰 틀에서 3,500억 달러에 대한 예. 건 있었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 최종적으로 하하하하 웃으면서 이제 도장을 찍는 사람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유상남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네. 왔다 간다라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에이펙을 앞두고 와서 29일이죠? 예. 29일에 와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30일까지 있다가 간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내용의 도장을 찍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변수가 저희 쪽은 아니고 예. 그쪽에 항상 더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변덕이라고 할 정도로 뭔가 합의가 다 된 상태인데도 마지막에 가서 뒤집거나 이런 경우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 전에 최대한 좀 그 변수가 돌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쪽이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은 확실하게 이번에 FTA 체제를 깨면서 이제 관세를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는 국익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져가겠다는 거고
그 얘기는 돈을 벌겠다는 거고 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선불이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거거든요.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백악관에 질문했던 것도 사실은 블러핑의 전 일종이라고 보는데 아. 그거를 다 던져놓는 겁니다. 예. 뭐 선불도 던져놓고 그다음에 처음 뭐 지금은 금액이 정해졌지만 만약에 금액이 안 정해졌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막 먼저 부르기도 할 테고 그다음에 방식 그다음에 시기 이런 부분들도 막 다 던져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에이펙이 열리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게 합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 쪽의 바람이잖아요. 불안정성 잠재우고 기업의 관세 우려도 잠재우고 그다음에 또 좀 더 뒷얘기를 가자면 국내 정치에서의 대통령의 지지율 영향이 있을 거고 예.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난 너무 땡큐인데 아. 이거 우리가 해줘. 급해 보이면 안 되겠네요. 이거 해줘. 예. 이렇게 될 거라서 예. 아까도 이제 안보실장 브리핑 때 질문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통화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다음에 지금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안보실장이 지금 아무것도 되고 있는 게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게 방식이 맞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답변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실무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 안 간 사람이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전망을 하면 맞으면 월권이고 틀리면 사단이 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무는 상무끼리, 재무는 재무끼리, 그다음에 무역은 무역끼리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원팀 이래서 같이 움직였었는데 미국은 이런 얘기했다가 저쪽에서 아니 우리가 못 봤는데 이래서 아니 무슨 소리야, 니네 다른 나라야?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김용범 실장이 나가면서 한 얘기가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예. 뭐 엄청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니즈가 맞았거나 아니면은 끝내자라는 데 합의를 했거나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조만간 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장관들이 직접 본인 입으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다음에 뭐 수업도 내가 만약에 연준 의장이었으면은 수업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말 하는 것도 보면은 미국 쪽에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결론을 어떤 식으로든 내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나는 그래서 요번 방미의 성과는 있지 않겠나. 그 첫 번째는 어쨌든 가장 정확한 것은 제가 보기엔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협상이 타결되면 뭐 그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만약에 잘 안 되면 와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입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아주 구체적인 상황은 뭐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그 민주당의 협상팀도 미국에 방문했다 온 적이 있는데 이제 공화당 라인에서는 지금 있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의 직격을 입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트럼프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예, 이게 우리의 삶의 파탄이죠, 생존의 여탈권을 이제 쥐고 흔드는 격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관료들도 충분히 납득할 거다. 아마 그 결과가 몰라요? 이렇게 그런 거 현금으로 요구하면 망할 거라는 거 몰라요? 야, 진짜 너무하네. 뭐 계속 쥐고 흔들 수 있다. 뭐 숨겨놓은 돈 내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골목길에서 야, 너 그 나이키 신발 좋아 보이는데 형한테 벗어놓고 가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돈 좀 많아 보이는데. 저희 집에 신발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우리는 신발 이거 하나밖에 드리면 없는데. 저 벗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야, 너 좋아 보인다 벗고 가. 너 딴 거 있지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거고 뭐 그 안 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한 거고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 안에서 일정 정도의 컨센서스가 좀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 과도하게 할 수 없다. 블러핑 얘기도 하셨지만 처음에 사업가 출신이니까 부동산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그 팀들은 러트닉을 포함해서 다들 꽤나 돈 좀 만졌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 좋아 투자자지 사실은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단 내던지고 한국에 어느 정도나 가지고 올지 처음부터 그냥 무릎 딱 꿇고 다
토해낼지 예. 아니면 협상을 할지 아마 이렇게까지 협상을 끌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과거에 윤석열 정권 때 같으면 얼른 다 뭐 어떻게든 달러빚을 내서라도 갖다 주고 뭐 했겠지만 예. 국민 정서가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예. 했다가 우리는 손가락 빠냐 그럴 수 없다라는 그 정서가 네. 팽배해 있어서 미국도 그렇게 함부로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통령- 합리적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 수준에서 결론은 날 수밖에 없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예 나 탄핵당한다는 말까지 할 그렇습니다.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예, 그런 예. 현실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또 협상용으로서도 쓰인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아까 이게 블러핑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는데 만나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트럼프를 만나서 대화한 사람은 몇 그러네. 명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좀 이렇게 협상팀에다가 이렇게 팁 같은 걸 주신다면 만나보니 제가 어떻습니까? 감히 어떻게 협상팀에 팁을 드리겠습니까? 저보다 10배 이상 더 잘하실 텐데. 그분들 트럼프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아 근데 예.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예. 성향을 봤을 때는 괴물은 아니더라. 대화할 수 있다. 관심 받고 싶어하는 동네 할아버지다. 굉장히 네. 또 심플하게 정리를 하시네요. 사랑받고 싶고 네, 내가 인정받고 말하면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아니 야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뭐 옛날처럼 뭐 경찰 국가 못해. 돈 없어. 야 지금 뭐 저기 뭐 러스트벨트나 이런데 못 살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 야 워싱턴 DC에 이렇게 노숙자랑 범죄자들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한 정책 아니면 본인을 위한 정책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가서도 이제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게 그러니까 워싱턴은 주방위군이 없잖아요. 내셔널 가드인데 그걸 경찰처럼 쓰는 거예요. 그럼 저는 처음에 그 링컨 메모리 이런 데 앞에 갔더니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한 5명씩 떼지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약간 놀랬죠. 옛날에 미국이 총 아니고. 들고, 군인이 뭐야 이랬는데 예. 그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치안 업무 하러 온 거예요. 경찰처럼. 좀 그렇긴 하네요. 네네. 그런데 걸프전 때 예. 느낌이 나네. 트럼프 대통령 느낌이 계엄. 스타일이 그건 거죠. 어. DC 주민들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치안이 올라가서 노숙자들이 사라지고 아. 범죄율이 낮아지고 길거리에 이제 마약하고 쓰러지신 분들 줄어들고 이러니까 왜냐면 그 업무를 경찰이 못하니까 군인이 해주니까요. 그랬더니 네. 그 옆에 있는 버지니아나 이런 데서는 왜 다 그 동네 사람들이 청소년 우리 동네 효과. 와가지고 범죄가 일어나. 아.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 자국민을 위하면 예. 세계 평화나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 미쳐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걸 맞게 되고 예. 근데 아니야 난 순수해. 나는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니들이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한국 내가 그동안 우리 많이 퍼주지 않았니?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동네 할아버지 넋두리 하듯이 말하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꿀팁이네요. 그래서 실제 그 마가나 마스가나 예. 이런 게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이 제일 원하는 게 첫 번째가 조선을 좀 다시 새롭게, 위대하게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 그렇죠.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3마일 원전 사고 이후에 미국 안에 원전에 대한 공포가 심해지면서 원전 개발보다는 하지 않고 다른 에너지 개발 또 있는 석탄 활용 뭐 이런 거를 쓰고 했었는데 보니까 AI 시대에 전기는 많이 필요하고 어디서 어떻게 할 건가. 근데 뭐 프랑스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통하면 가성비가 좋겠다. 네. 우리 이제 기술력도 엄청나죠. 기술력도 네. 굉장히 높고 하니까 한국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조선업도 다시 위대하게 원자력 발전도 좀 안전하게 니네가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 옛날 미국 아니야. 우리 가난하잖아. 못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 한국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돈 많은 한국 그러니까 니네 주한미군 배양비도 더 많이 내고 국방비도 더 많이 내고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넋두리 하듯이 그런 주장을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넋두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3,500억 달러 말이 그렇지 우리 정부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의 돈을 한꺼번에 선불로 다 가져가고 이익 나면 다 90%는 미국이 먹는 거고 니네는 10% 가져가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도대체가 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결정은 될 수가 없고 될 리도 만무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 하나 주신 것 같아요. 마스가 마누가 누크리얼 마누가 다시 위대하게. 야 이거 우리가 아이템 몇 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는 또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두 분 모셔가지고 대통령실 얘기 좀 더 하면 대통령실 또 다른 현안이 캄보디아 사태이더라고요. 정말 주말 사이에 60명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안보실장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꽤 진척이 됐나 보죠? 그 기본적으로 저 오늘 브리핑은 저는 못 들었어요. 다른 방송 가느라고 아마 이준규 기자가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완전히 캄보디아 안에 산업화, 그러니까 이게 스캠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고 있고 캄보디아의 GDP를 결정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20만 명 종사자가 예. 있고, 그러니까 각국의 언어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예. 범죄 조직이 있는 거죠. 한국 그 범죄 조직에 가담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을 타겟으로, 예. 일본은 일본을, 예. 뭐 중국은 중국을, 뭐 프랑스는 프랑스를, 뭐 독일은 독일, 그러니까 각국의 언어를 가지고 예. 온 사람들이 이제 전화로 소통하면서 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약 20만 명 일종의 허브인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을 해가지고 잡혀온 사람이 60명이 있는 거예요. 전체 국정원이 파악한 바로는 1000명 정도의 우리 인원이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일부 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연은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 어제 설명한 바로는 그냥 뭐 지나가는데 갑자기 납치당해가지고 캄보디아로 끌려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고액 해외 취업인데 가서 전화하고 어쩌고 하는 건데 당신 갈래라고 해서 판단해서 간 사람도 예. 있을 것이고, 예. 그런지 모르고 갔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거 범죄네, 그래서 나 다시 오고 싶어 라고 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항하다가 고문당하고 폭력당해서 다른 폭력 조직으로 팔려가는 케이스도 있고, 너무나 많은 예.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내로 송환을 해서 예. 조사가 필요하다. 아.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예. 개입을 했는지, 그래서 범죄 가담 정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사법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담 정도가 높은 사람들, 나 한국 안 가. 간다. 이런 여기 사람들도 오면. 있는 아. 거예요. 근데 일단 다 데리고 온다라는 게 예. 목표이고, 아마 전 세계 항공기도 다 준비를 해놨다는 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정되면 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이나 협조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국의 안보나 치안이나 이것은 그 나라가 책임지는 그렇죠. 건지, 예. 우리가 가서 예. 막 군대 경찰 파견해가지고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김민수 작전하고. 최고위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네, 전쟁 선포하듯이 하라고. 네. 네, 이제 그런 아이고, 현실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건데,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 기자들이 좀 바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댓글창에 스캠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로맨스와 스캠을 합쳐가지고 상대방의 호감을 얻은 후에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이런 사기 이야기가 문제. 있어서 네. 로맨스 설명드리고요. 스캠도 있고 그냥 스캠 자체가 사기란 뜻입니다. 사기란. 예, 뭐 그렇게 외교부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네. 그건 로맨스 스캠이고, 그냥 스캠은 네. 호감 없고 그러니까 사기 범죄. 그러니까 예. 보이스피싱도 있고 네, 네. 그렇죠. 스미싱도 거기서 예. 하고. 그러니까 원래, 역시 영문 교육과. 네. 원래 그 중국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중국 저희 조선족들 뭐 해가지고 뭐 그 개그 콘서트에 콘서트에 나왔던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동남아시아로 넘어가게 된 지가 사실 상당히 예.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 많이들 영화 보셨을 텐데 범죄도시 4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민 더키인가요? 그런 것들 다 예. 뭔가 그런 데서 발생하고 있는 모범 것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그 영향을 미쳐서, 그리고 피해자가 다 있고, 저도 저희 집에도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신데, 정말요? 네네, 어머. 피해액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온갖 군데 범죄가 많이 와, 있었는데, 진짜 만연하군요. 오늘 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그 뭐 JTBC 한국일보 또 몇 매체들이 보도를 했었는데, 한 2023년 1월에 갔었는데, 여행원들이 갔었는데 왜 그때는 그런 거 안 하고 무슨 뭐 앙코라트만 보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반박 해명이 뭐였냐면, 2022년에는 한 건이었고 2021년 그 전년 더 전년에는 2건이었고, 오히려 줄고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2023년 1월에 가서 그걸 현황으로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오케이. 그 현황까지는 좋아.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죠. 2024년부터 갑자기 급증을 했구나.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중국이 단속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순하게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과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심각하게. 조직을 운영하던 네. 사람들이 중에서 이제 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뭐 범죄 폭행뿐만이 아니라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갑자기 경각심도 커지고, 예. 내 주변에도 있다는데 하면서 이제 더 신고도 많이 하게 되고 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급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전에 그런 사건들이 없었냐? 아니죠. 피해자들은 국내에 벌써 그렇죠. 한참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오래됐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제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좀 뭔가를 먼저 이제 접근을 하더라도 그 징후가 이미 예. 상당 부분이 진척이 됐고 음. 효과들이 나타나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거는 행안부랑 경찰에서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는 부분이고 외교부에서도 얼마인지 공조를 해줄 수가 있었을 텐데 뭐 작년에 뭐 외교부에서 뭐 요청을 했더니 행안부가 뭐 무시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벌써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국정원 파악하신 건 어제 저희가 들은 바로는 1,000명이었는데 오늘 최신 보도 보니까 2,000명으로 또 늘어나 있고 아이고. 계속. 예, 그러니까 더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정도로 골물 때까지 도대체 뭐 한 예. 거냐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직 폭력에 폭력배가 돼서 가담을 해서 음.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아이고 지들이 나쁜 짓을 하고 간 거네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복잡하다하거든요. 가해자이자 피해자이자 뭐 그냥 순수 피해자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진짜 완전 나쁜 사람도 있고 예. 막 다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일단 예. 데리고 와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조사를 쭉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게 그 되게 오래된 범죄고 예.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단속하니까 캄보디아로 왔고 캄보디아에서 또 라오스 그밖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산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단속해 그럼 또 딴 나라에 가서 하는 거고 근데 대체로 이게 독재나 저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조직을 운영하는 주요 주체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외교 중국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리고 범죄가 과거하고 다르게 국제 범죄가 마약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국가 간에 뭔가 어떤 협력이나 이런 틀이 없으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외교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좀 지혜롭게 잘 풀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여권에서는 ODA 예산이 어제 이제 그 이준규 기자님이 질문하셨는데 ODA 깎아라. 왜냐하면 그 윤석열 때 1조 원대 2022년부터 ODA를 늘려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500억 정도. 그래서 다 합치면 1조 원이 넘어요. 이렇게 큰 돈을 우리가 SOC나 이런 거에 투자해둘 필요가 있겠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그걸 받아서 질문을 했더니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는 치안 유지와 관련된 ODA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ODA 예산을 그날 니네 나라에서 범죄가 많으니까 우리 다 뺏어버릴 거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예정된 ODA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할 계획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보면 예전에는 그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뭐 1대9, 8대2, 2대8 뭐 이런 정도 됐다면 지금은 2.4배 정도의 임금 격차가 있고 대기업 다니느냐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다니냐 해서 너무 이게 격차가 크다 보니까 특히 청년 계층에서 이거 고액 해외 취업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에 혹해서 또 떠나게 되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좀 국가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할 너무 큰 거대 담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민주권 정부에서 한번 생각해 봄직한 어떤 사회적 대안이 있을지 고민해 봄직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앞에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어서 국내 정치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는데 혹시 10분 정도 네네네네네네. 이게 기자님 10분 정도 시간 예. 괜찮으신가요? 얼른 빨리 국내 정치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잠깐 시작할 때 저희가 장윤성 기자님 그 윤석열 씨가 지금 구치소에서 밥 먹은 이야기 아까 사람들 댓글을 이미 달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나와가지고 방금 전에 여기 홍사훈 쇼 갔다 와가지고 그걸 또 그새 들으신 분이 계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어제 그 법조 기자들이 왜 메뉴 취재를 안 했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 기자들이 메뉴 취재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 뭐 먹었습니까? 저녁 뭐 먹었습니까? 그래서 지난 7월에는 이제 점심은 설렁탕, 저녁은 김치찌개.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게 김치찌개 계란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내가 김치찌개 계란말이 해줄게. 그래서 손수 뭐 유명한 사진 앞치마 두르고 나와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메뉴는 뭘 했을까 궁금해서 이제 특검 쪽에 취재를 해봤더니 특검팀 얘기는 재소자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공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김준일 평론가가 오늘 취재 편의점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막 복잡하게 법리적으로 분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짜장면 생각이 나서 왔을 것이다. 좋아하는 메뉴일 수 있죠. 뭐 다른 메뉴가 올려서
구치소 밥이 물려서 음. 좀 새로운 메뉴 생각이 나서 왔을 것이다 이제 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아. 같고요. 네, 모르죠. 본인은 그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예. 제공된 음식이 또 구치소밥이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메뉴는 그런 것 같다라는 예. 거고 뭐 기대가 깨져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해병 특검은 또 어떤 기대를 갖고 갈지 말지 뭐 예.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과거에 이제 윤석열 씨가 태평양이라고 하는 변호사로 잠깐 근무한 적이 맞아요. 있는데 그때 다시 검사로 복귀할 때 그 검사실에서 먹던 짜장면 냄새가 그리워서 그러니까. 돌아갔다라는 식의 맞아요. 말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짜장면 좋아한다 이런 네. 식의 말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얼른 또 국내 정치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그 좀 이례적으로